안녕하세요. 이렇게 쑥스러우면 다시 한번 모르는 척하고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바깥에 날씨가 좀 궂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아까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귀중한 휴일 시간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편입 합격시키는 김영플러스 강남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문계 전문관, 자연계 전문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문계 전문관의 부원장으로 있는 노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순서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크게 나눠서 할 건데요. 1부는 편입학 원서 접수 그리고 제출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2부는 배치 상담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배치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자제분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 큰 틀에 있어서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정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제분들하고 말씀 나누신 다음에 배치 상담 신청서로 담임들하고 상담하실 때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준비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과를 보시려면 준비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서류 준비, 그 다음에 대행 사이트 접수하기, 제출 서류 확인 및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제출 서류 확인 및 발송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라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서류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 서류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예정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료 예정 증명인데 수료 증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서류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 여기 보시면 성적 증명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증명서. 대개의 경우는 학사학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으신 분은 그냥 그 학위 증명서를 내시면 될 거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준비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학위 예정 증명을 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을 지금 이수 중인 학생 혹은 이수하신 학생인 경우에는 수료 증명 내지는 수료 예정 증명을 내시면 될 겁니다. 혹은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은 전문학사 학위 증명을 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학력 증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성적 증명은 평점 평균에 대해서 내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몇 점의 성적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원서. 입학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 진학어플라이.com이나 UA어플라이.com에서 수능 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 정도 되면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안에 별도의 원서 접수 메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는데 써 넣을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이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선생님 저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4.5 만점에 4.3인데 4.4 내지는 4.5로 썼습니다. 혹시 이거 학교에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냥 부모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괜찮단다 얘야. 오늘 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류에 대한 내용을 가장 원천적인 기초로 삼는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학력 증명, 그 다음은 성적 증명에 대한 내용들을 서류로 잘 갖춘 학생에 대해서 대학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먼저 크게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원서 사이트의 UA어플라이.com이랑 진학서어플라이.com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능 치르시고 나서 들어갈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오늘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제 얘기 다 듣고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당장 여기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리마인드 작업 그리고 연락처를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효용이 있느냐?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화여대 도덕문학과를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이제 이화여대에서 합격 그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학생 본인한테 먼저 했겠죠. 통화가 안 돼요. 어머니한테 연락드렸죠. 연락이 안 돼요. 아버님한테 연락드렸죠. 연락이 됐어요. 아버님은 열심히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셨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연락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고, 그때 이 친구가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프랭땅 백화점에 들러서 저를 위해서 기쁨의 선물로 지금 들어와 있던데 르네 휘테르 탈모 방지용 샴푸를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홍대에 추가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위로를 받는 술자리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저녁에 연락이 온 겁니다. 학생분 추가 합격 되셨습니다. 20분 안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을 많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최신의 것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들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교 또는 학과는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챙기시면 되고 모집 요강상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재 날짜 기준으로 모집 요강이 발표된 학교가 가천대하고 단국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자택 가셔서 한번 접속해서 보시면 상세하게 김해 홈페이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둔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료 예정 증명인데 이건 주로 4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에 이수 중인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2학년 수료가 맞는지 즉 일반 편입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발급받는 방법이 중요한데 만일에 출신 대학 즉 전적 대학이 군산이다, 목포다, 경주다, 심지어는 제주도다 이러면 가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절대다수 학생들은 출신 대학의 인터넷 환경에 접속을 해서 이거를 출력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워낙에 뭐 예전에 썼던 것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한 장을 원본으로 받고 나머지를 복사해서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대학의 모든 대학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돼요. 원본을.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도 좀 다릅니다. 크게 저희가 3단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발급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2번을 하시면 되고 3번을 왜 추천드리지 않느냐? 제 집 근처에도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 기계를 쓰다 보니 조금 말이 안 듣는다 싶으면 발로 한 대 때리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항상 작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혹은 깜빡해서 그 날짜 임박해서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만 믿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대학에서 이 서류를 뽑으시고 원본을 뽑으셔야 한다. 그리고 편입학 지망하시려는 대학의 숫자만큼 일단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요. 출신 대학에서 증명서를 미발급할 경우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게 안 된다는데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재적 증명서도 포함되고 휴학 증명서도 괜찮아요. 아니면 재학 증명서도 괜찮아서 소정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로 작성을 해서 출신 대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녔던 대학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이렇게 발급기관장 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 그 다음 담당자가 직인을 하는 유형, 그리고 별도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대학에서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 찍어 오세요 라고 하는 유형.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고려대, 중앙대, 굉장히 그 편입 학생들을 위해 주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별도의 양식지를 출력을 해서 이걸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기관장 직인 날인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료 학년은 어떻게 되고 2학년 수료 예정 학점은 몇 학점이고 국내 대학은 대부분 140학점이 졸업학점일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시게 되면 2학년 과정 수료 증명을 발급받는데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게 아니면 담당자가 이렇게 직인 날인을 해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료 예정 증명이나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건 어렵지 않다. 혹시 그런 유형이 없는 경우는 재학 증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직인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대학을 지망하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어려운 거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정규대학 출신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학은제 출신, 지금 학은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되게 전화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제가 편입 시즌마다 학생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여기 학위 수요, 학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하시고 난 이렇게 평생교육원 학습 과정에 등록을 합니다라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몇 학점을 인정받을게요라고 인정 신청을 하시고 그게 다 인정이 되면 학위 수요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컨설팅 기관에서 다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기관에서 혹시 놓치고 있을지 모르니 본인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개 이 기간 동안에 학위 수요에 대한 부분들 신청을 받으니까 이건 별도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오늘 인터넷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성적 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평점 평균과 100분위 환산 점수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는 4.5점 만점이에요. 우리 학교는 4.3점이 만점이에요. 혹은 4.0점이 만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떼고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성대에다가 지원했을 때 그 입학처 관계자들이 수능하고 지금 같은 시즌이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100분위 환산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처리한 걸 갖다가 서류를 발급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평점 평균하고 100분위 환산 점수가 같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희 학교는 100분위 환산 점수가 없는데요.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100분위 환산 점수가 표시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여러분들이 이게 4.5점 만점이니까 4.0이면은 이게 90점인가 95점인가 아니면 네이버에 보니까 환산 점수가 있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서류가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평생교육진흥원, 이건 국가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다 보면 선생님 제가 A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B라는 대학에 편입을 성공을 했는데 다시 C라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성적 증명서를 몇 개를 떼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흔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서류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대학의 성적은 모든 대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 준비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족처럼 붙여놓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모집 요강상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포스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외국 대학 출신 학생들한테 요구가 되는 서류인데요. 외국 대학에서 발급받은 그 서류에 대해서 공식 문서상으로 이게 효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시고 그다음 이게 국가에서 국가 간으로 서류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곳, 뭐 캐나다, 뭐 필리핀, 뭐 이런 필리핀은 지금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포스틸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캐나다 쪽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주 캐나다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업무 비용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야, 이런 것들 다
생략하기로 하자. 그게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이 아포스티유가 발음으로 봐서 프랑스 말 같아요. 협약, 인증 뭐 이런 뜻인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으면 그거 영사 확인을 갖다가 대체해 주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증명서, 이건 아까 여러분들 국내 대학 출신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성적증명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외에 학교 증명서로 뭐냐면 우리 학교는 졸업학점이 몇 학점인데 2학년을 마치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뭐 평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공통사항. 선택은 뭐냐면 출입국 사실 증명원, 그다음 뭐 학력조회 동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근데 모 학생이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에 지망하려고 하고 이 친구가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는 그 모 대학의 한국 캠퍼스죠. 한국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문의를 해봤더니 출입국 사실 증명은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아포스티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리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 대학 출신 학생이 필리핀에서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 전체가 다 영학점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넘어온 학생인데 선수 과목이라고 AP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대학에서 그 개설해 놓은 과정에 대해서 미리 이수를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는 건데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해서 실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학생인데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대학 출신들은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대학 출신보다 정말 2배, 3배는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이게 결국은 국내 대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직접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날아가실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 기관에 이걸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당 발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2장째, 3장째가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뭐 정책도 있긴 하던데, 아무튼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가시는 것보다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게 아포스티유 확인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사 확인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5월 14일 기준으로 필리핀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온 거고요. 캐나다가 이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여기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게 또 만일에 영어권이 아니라 제3세계 언어권,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어다 아니면 스페인어다, 뭐 포르투갈어다 이러면 한국어로 또 번역 공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좀 챙겨야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교육 전달해 나갔으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겁니다. 요건 번역 공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대행 사이트로 접수하기 내용인데, 자, 회원가입, 그 다음에 대학 검색, 요것들은 뭐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실 걸로 보고요. 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발급받으신 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전형료 결제입니다. 이거 부모님들께서 꼭 챙겨주시길 제가 원하는데, 매년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입력한 이후에 선생님 저 접수를 다 했는데 왜 저는 다른 학생처럼 수험표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료 결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전형료 결제가 돼야지만 수험표라든가 각종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 입력해 놓으면 접수가 다 끝난 줄로 아는 학생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전형료 결제를 하시게 되면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는데, 수험표는 부모님들도 꼭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날이 좀 추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 좀 부모님들께서 자제분들 차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에 수험표가 있으면 무료로 주차요금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별 전용료인데 대충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부모님들께 드린 팁 정도로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자제분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도 되겠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제출 서류 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하는 시기별로 이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세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왜 여기에 가장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들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여기 혹시 이 학교 관계자가 여기 계시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도 뭐 관계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서 접수 시 또는 고사 전에 제출하는 대학교, 고사장에 당일날 제출하는 대학교, 가천대는 지금 모집 요강이 발표돼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후, 즉 2단계 전형 대상자만 원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해 둔 이런 대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차 발표 후에 제출하는 대학교, 요 학교들이 많아서 서류를 아까 제가 지망하시는 대학교 순서 그 숫자만큼 뽑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해당되지 않고 여기 해당되시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서류 제출 방법 다시 한번. 이게 서류 제출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모집 요강의 제출 대상과 마감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감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모든 제출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서를 굉장히 많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 대학 경우는 원서 접수가 끝난다면 건물이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보험이 되는 거고,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험이 되는 그런 학교,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소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저기 학교 가고 싶어 이런 정도 되는 수준의 학교들이겠죠. 그래서 그 학교들은 편입학 전형에 접수가 끝나면 건물이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원서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험번호를 이렇게 다 써놓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서류가 막 뒤섞여 있을 경우에라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대학에서 수험생을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위치는 다르니까 그건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학에서 편입학 학생들을 어떻게나 꼼꼼하게 챙기는지 수험표, 그러니까 전형료 다 결제된 이후에 출력을 하시면은 수험표도 나오고 그 서류 봉투 겉면에 붙이는 양식지까지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그 양식지에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어야 될 서류까지 다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매기표, 꺽쇠표 이렇게 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빠른 등기로 보내세요. 빠른 등기로. 그러면 다 조회될 수 있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절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자, 노란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본. 일부 대학은 원본 대조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 내지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 대학 출신 학생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가 몇 개 없어서 그걸 들고 2개 정도를 들고 특정한 대학의 입학처에 가서 이거랑 이거가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거를 원본 확인하시고 복사본 가지시고 원본 다시 돌려줄 수 있으세요? 뭐 이러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각 대학마다 다 하실 것 같으면 너무 저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서류 발행일 기준은 보통 3개월에서 1개월 이내인데 한 달짜리를 요구하는 학교는 한 국민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3개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으실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출하는 시기도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메모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해드리면 김영 홈페이지에 스마트 다이어리라고 지금 프로그램을 구현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께서 특정한 대학,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를 지원하셨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이렇게 딱 해두면 가천대에 해당하는 전형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달력에 표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체크로 다이어리에 한번 체크해 두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류 제출 대상 기간, 대상 이렇게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일종의 팁인데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 발급이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서류는 발급할 수 있어요. 지원 대학 모집 요강에 명시한 추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학교에다가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입학처 Q&A에 질의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저희 반 학생들한테 어떤 걸 추천하냐면 학교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워낙에 지금 바쁠 때라 그 편입학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아마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고요. 아마 행정조교,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걸 전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잘못된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안내를 바탕으로 어떤 원서 제출에 대한 일정을 다 소화한다 하셔도 결국에는 학생한테 그 잘못이 귀책이 돼요. 결국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Q&A는 직원들이 답변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Q&A에다가 글 올리시고 해당하는 내용들 캡처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다음 아까 제가 예정증명서 있는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예정증명서인 거는 그야말로 예정증명서인 거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는 확정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서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분, 공인영어 시험에서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 혹시 다른 시험, 그러니까 다른 날짜에 시험 본 게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 못할 수 있다. 대학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근데 서류로 입증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배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실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학생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대학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제일 안타까웠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서류 도착 기준, 이거는 접수 마감일 그리고 우체국 소인일 다른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일자 우체국 소인 유효, 그러면 12일자 우체국 소인이 딱 찍혀 있으면 그게 13일에 가든 14일에 가든 15일에 가든 심지어 뭐 20일에 가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일까지 입학처에 도착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면 그 12일까지 안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 도착분이냐 아니면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이냐, 이거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집 요강상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자, 이제 원서 제출하고 접수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제 배치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배치고사 치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일주 전에 예비 배치고사라고 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갖고 계신 2019학년도 배치 참고표랑 연관되는 배치고사, 그때 그 시험으로 배치고사를 치렀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치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학교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배치고사는 다 신청을 하고 응시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1번은 진행을 하고, 2번 배치고사 응시 및 성적 모의 지원 확인. 죄송합니다. 배치고사는 이미 치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OMR 리딩 작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계치를 다 취합을 해서 전국 단위 학생 성적에 대한 부분들로 발표가 될 건데, 몇 명의 학생이 응시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배치고사의 응시 인원을 갖다가 나타내는 화면을 보니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배치고사는 모집단이 좀 커서 그만큼 설명력이 좀 있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치상담 카드 제가 양식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치상담 카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뭐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여기는 뭐 소신 지원인 것 같구나, 상향 지원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셔서 그 의견 결과치를 담임한테 말씀해 주시면 담임들이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자제분들께 회신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니까 이것들이 만일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별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년도 전전년도 지금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배 혹은 그 전년도 선배들의 자료를 저희가 다 취합해서 하는 거니까 합격하신 내용이 있거든 혹은 최종 합격에서 혹시라도 뭐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아쉬운 상황이 되셨던 간에 저희들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후배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는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능을 치르셨기 때문에 수능하고 비교해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편입 희망하시는 대학인 경우에 지금 편입시험은 먼저 지원을 하시고 시험을 치르는 시스템이에요. 수능은 시험을 치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보다는 수험생을 많이 배려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하시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그만큼 벌 수 있는 거니까 컨디션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원서를 쓰고 나서도 또 다른 버전 2의 편입 시즌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형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능은 국가교육기관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일정에 대한 부분을 다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 뭐 정시로 지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시 지원하는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일정에 대한 부분이 그 구단에서만 겹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학 경우에. 근데 이거는 편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형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다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이 겹치는 경우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 성대가 같이 있고 특정한 날 오후에 한양대가 있고 그 오전에 서강대, 성대가 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4년쯤 전에. 그래서 오히려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이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겠죠. 근데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그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이 그날 오전이든 오후든 문제 푸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날 나는 승부를 걸겠다.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명지대라든가 건대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학교가 전형이 준비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학별로 전형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두 가지 첫 번째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형 일정이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선생님 저 공부 왜 했나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 군데 학교를 지망할 수 있는지 세보시면 20개 플러스 알파가 될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신가요? 더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보시면 되고 제가 매년 저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김영 플러스 강남 캠퍼스의 조교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조교들한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동일 날짜에 만약에 겹쳐지는 시간대를 한 대학으로 잡고 몇 군데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부원장님 23개입니다. 24개입니다. 25개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개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형 일정이 겹친다는 얘기는 중위권 학생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핑계를 댈 수는 없다. 왜? 중복 지원, 복수 지원이 수능보다는 훨씬 더 수험생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복수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랑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제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여기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갔으면 좋겠다 싶은 학교들 일반 편입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쫙 제가 써놨어요. 한 1,4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지원 인원을 보시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경쟁률을 봤더니 21.68대 1. 지금 저렇게 높나? 라고 놀라시잖아요. 근데 복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들께서 살짝 놓치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시는 거예요. 보시면 지원 건수는 이렇게 되지만 평균 복수 지원을 지금 8회로 잡았거든요. 이건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저희 반 학생들한테 전국 최상위권 반 담임인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위권 대학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3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3개, 하향 안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3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쓰세요. 부모님께 선생님 죄송한데요, 전용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쓰고 나중에 효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부모님 세계 일주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도 좀 드려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실 거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분이 막 쓰게 되면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담임 말을 충실하게 들었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번이 아니고 10번이 되면 경쟁률은 거의 2점대 초반 내지는 심지어는 2대1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그 복수 지원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배치고사 선생님 저 망쳤어요. 예비 배치고사 망쳤어요. 7월 달부터 쭉 해봤더니 100분이 모의고사 평균이 나빠요. 그건 그대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루에 1점 올리시는 그런 공부 패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자제분들이 흔들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쟁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개 대학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배치고사 현재 성적에 대한 굉장히 냉정한 평가입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기 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 자네 성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마디면 학생이 확 기가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 지원 그룹, 그다음에 상향 지원 그룹, 그다음에 하향 안정 지원 그룹, 대학별 그룹핑으로 저희가 조정을 좀 해드릴 겁니다. 요 배치고사 이후에는 전국 단위 시험이 없고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학생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돼요. 모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판정을 좀 해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은 합격, 뭐 충분, 그다음에 도전 가능, 담임 면담 요망,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담임 면담 요망 이거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담임 면담 요망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건 이미 지나갔던 거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신 지원도 좀 해보시고 상향 지원도 좀 해보시고 하향 안정 지원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김영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제로 지금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요 2019학년도 배치 참고표는 사실 작년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거는 각 분원에 12월 4일 내지는 12월 5일 정도 되면 입점이 될 겁니다. 입고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PDF, 온라인으로 PDF 배치 판정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실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원점수가 있고요. 100분위가 있는데 원점수보다는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점수는 각 시험마다의 평균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될 수 없는 거고, 100분위는 100명 중에 내가 몇 등이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 배치 참고표를 만든 그 인력들한테 물어보면 철저하게 배치고사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100분위 성적을 활용하면은 모의고사에 평균치를 잡아서 써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는 방법은 좀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정한 점수대를 딱 잡아서 100분위 성적 혹은 원점수든 특정한 점수대를 딱 잡아서 이렇게 쭉 현관펜을 하나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64점 정도 되면 이 밑으로는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로 쓰시는 경우에는 도전이 필요하다, 모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배치 상담 신청서 양식인데 실제로 저희가 학생 한 명당 길어야 한 15분 정도 상담해 드릴 겁니다. 한 번에. 근데 지금 현재 가천대랑 그다음에 단국대가 모집 요강이 발표돼 있잖아요. 가천대 단국대에 지망하실 학생들은 당장 월요일부터 담임 선생님하고 배치 상담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학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 성적을 올리도록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담임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니까 마지막까지 김용플러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배치 상담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지망대학, 지망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망학과는 발표가 안 됐는데 심지어 어떤 특정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모집 요강도 발표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 기준으로 해서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내용들은 이렇게 수정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 업데이트요. 그 다음 여기에는 어떤 걸 쓰시느냐? 공인영어 죄송합니다. 공인영어 성적 점수 종류, 그 다음에 전적대 평점 평균, 그리고 7월부터 10월 모의고사의 100분위 점수의 평균, 그 다음에 11월 지금 배치고사 성적이 나왔다고 하면은 11월 배치고사까지의 평균, 그리고 어떤 특별히 내가 하한선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담임들이 보고서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출 및 모의고사 성적의 분석 양식인데 기출 문제는 저희가 자제분들한테 담임들이 최근 3개년도 기출 문제는 필수로 꼭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개년도 기출 문제치는 선택이고 10개년도 기출 문제 푸는 거는 그냥 자유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이거 각각 예를 들어서 문법 파트가 몇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춰서 정답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시면 어떻게 쓸 거냐. 똑같은 점수를 맞은 학생이라도 문법어휘 파트 성적과 독해논리 파트 성적을 크게 나눠보면 상대적으로 문법어휘 파트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는 독해논리 파트 성적이 좋은 학생이 단기간에 성적을 더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관지어서 저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 체크해 주시고 기출문제 여기 보시면 응시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전형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일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같은 날짜에 본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한양대 문제를 되게 잘 푸는 것 같아. 그러면 한양대에 대한 부분들로 오전에 한 학교를 택하고 오후에 한 학교를 택하든가 아니면 세 개 대학 중에 하나를 택하든가 할 때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배치 상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담임과 배치 상담 시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학생하고 상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학교를 지원하시되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는 미리 선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과에 대한 부분들도 모집 요강에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성균관대에 유학 동양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 내지는 국문학과 이렇게 한 3개나 4개 정도 학과를 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해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당해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최근 한 3개년도에 선발 인원을 봤더니 매해 뽑았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과를 써왔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발표해 줄 때까지는 학교 당국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번을 좀 먹여서 한 3순위, 4순위 정도 지방학과까지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인문계는 3개월치 평균 자료 정도.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8, 9, 10 괜찮고요. 아니면 9월, 10월, 11월 괜찮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모의고사의 100분위 성적 평균, 원점수가 아니고요. 100분의 성적의 평균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보다 세분화해서 10월 모의고사, 11월 배치고사, 그 다음 7, 8, 9, 3개월 평균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담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미리 다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확인해 드릴 거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학생이 왔을 때 김영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치를 다 저희가 봐야 되고, 실제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5분 미만이 되게 되면 다른 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많이 해 오실수록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더 풍부해지겠죠. 그다음 자연계 학생들 보시면 10월달 모의고사, 그다음에 10월달 모의고사 영어 수학, 그다음에 11월 배치고사, 그리고 실감 모의고사 저희가 다 보라고 말씀드렸고, 예비 배치고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일단 충분히 풍부하게 잘 갖추어진 학생한테 우선권을 드릴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께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학생한테는 분명히 후순위로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저희를 너무 나무라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치카드에 대한 부분인데, 만일에 100분위 성적에 58점이다 그러면 요 밑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안정 지원으로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요 폭을 어떻게 잡는지는 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파형을 지나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최상위 파형에 대한 점수대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치 상담 신청서는 자세히 기록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꼭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오시면 좋겠고, 하한선, 선생님 저는 이 학교 밑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꼭 그거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이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은 선생님 저는 여기 이 과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학생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3자고 학생은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때는 응원하는 거죠. 그래, 혹시라도 뭐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돕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학교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향 지원 그룹, 그 다음에 소신 지원 그룹, 하향 안정 지원 그룹. 요거는 합격에 대한 내용들만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려도 선생님 저는 이 학교 꼭 가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이 학교 가기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이 학교 못 쓰면 편입 공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쓰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신 이 학교를 저희가 무조건 말리지 못하는 게, 아까 제가 배치고사의 의미, 배치 상담의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자기 현실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목표치로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배치 상담의 한 가지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신 지원은 자신의 전공하고 흥미, 그 영국 런던에서 미용을 하다가 들어온 남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부동산에 꽂혀가지고요, 부동산 학과를 가겠다고 해서 또 다른 학과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금 설득하는 중인데, 이거는 지금 자신의 전공에 대한 부분하고 많이, 흥미에 대한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하향 안정 지원, 이거는 그 하향하는 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과를 가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2019학년도 배치 참고표에 참고 자료로 한번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따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 11월 26일자 치렀던 시험과 그 다음에 11월 16일자 치렀던 시험의 시험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나눠드린 배치 참고표를 보실 때 김영 편입학원의 전체 성적은 작년도 자료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김영 플러스 수강생 성적은 올해 저희 수강생 성적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평균. 그 다음 김영 플러스 수강생 성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위 30% 평균은 더 높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싶으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그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도표를 조금 빠르게 잘 읽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원점수가 2.5점, 5점이 상승하게 되면 100분위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학은 또 이렇게 됩니다.
김영 편입 전체 성적이 42.8. 김영 플러스 보시죠. 잘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계 전문관 학생들이 저한테 지적은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막 공부할 때 서로 간에 그 수학 문제 풀이 과정 때문에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자연계 전문관 부원장님, 아까 그 이렇게 덩치 좋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 미소로 막 안내했던 그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올해.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못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문제 맞으면은 기준으로 두 문제 맞으면 벽분위가 얼마가 올라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세 문제 맞으면 벽분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거는 아마 올해 배치 참고표를 보시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균 점수 기준으로 학생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는 걸로 그만큼 더 앞서갈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절대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교수님 수업 골라드지 않고, 아까 제가 일찍 오신 분들 대상으로 몇 가지 팁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업 골라듣겠다 그러면 등짝을 후려쳐 주세요. 비싼 수강료 내고 그렇게 골라듣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수학 성적입니다. 36점에서 48점으로 12점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 몇 문제 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 한번 체크해 주세요. 성적이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두 문제, 세 문제만 더 맞는 전략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놓으면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는 재미를 푹 느끼실 거예요. 네. 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건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한국외대 인문계열 학사 합격자 100분의 성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배치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배치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라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이해되실 텐데, 이쪽은 조금 이상하네, 여기도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편입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듬성듬성 학생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 저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합격생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사 편입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 편입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물죠. 요거는 한양대 자연계열 학사 합격자 보시면, 또 보시면 이거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없는 학생들이 그 독편사 그런 데다가 글을 쓰는데, 내가 뭐 하나를 틀렸네, 둘을 틀렸네, 그래서 학생들이 휘말려 갖고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다음 시험을 망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편사 카페는 점수 맞추지 마시고 그냥 마음씨 좋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에 유학 동양학과에 예비순위 1번을 받았는데 제가 빠지게 됐으니까 2번 받으신 분 준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는 학사인데요. 일반 편입 경우에 있어서도 영어 수학 그냥 100점 만점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평균 점수가 45점에서 55점으로 설정된 그런 시험이라고 한다면 200점 만점 중에 150점, 160점이면 원하는 과 골라갈 수 있어요. 한양대에서 한참 미뤄지고 있는 그 자동차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아니면 융합전자공학 이런 쪽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곡성에 나왔던 대사 같은데 현혹되지 마시길. 네. 여기 홍익대 일반 인문 편입 합격자 100분의 성적인데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홍익대가 합격생 성적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배치 참고표 보면은 이 점수 받아가지고 홍익대 가겠나 싶은데 이런 학생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 편입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까? 아마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수험생들이 흔히 쓰는 말로 아마 포텐이 좀 터졌지 않았을까. 실제 그 시험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 될 겁니다. 보시면 이런 정도 성적은 나왔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훨씬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이 정도 될 거고, 학생들이 쉽사리 막 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공부는 막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인데,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학생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됐으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됐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수능하고 다른 경쟁 환경이에요. 일단 아까 실제 경쟁률 추정치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성적으로 어떤 학생들하고 경쟁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수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부 정말 몬스터, 오랫동안 공부를 정말 잘해왔고 타고난 재능도 있고 사교육에 노출됐던 그런 친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해야 되고요. 사탐 잘해야 되고요. 세계사 잘해야 되고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학교 지금 다 갔을 거란 말입니다. 경쟁하는 환경에서 3등급 이하 혹은 4등급 이하 학생이 비율이 85%가 넘는 그런 경쟁 환경에서, 더더군다나 대학 입학한 이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야, 대학 가면 멋진 남자친구 생기고 멋진 여자친구 생기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여행도 가도 되고 했는데, 입학했더니 뭐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나는 좀 이렇게 막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막 쉬고 싶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편입 상담해 보면 그런 학생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 실제로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파이널 팁 몇 가지를 드릴게요. 배치 상담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별화가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치 상담의 전제는 배치고사가 이미 치러졌다는 게 전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고사 치르고 나서 엄마 아빠 배치고사 너무 망쳤는데 어떡하죠? 자신 없어요. 포기하기 일러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불안감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유흥이라고 표시했는데 수험생이 유흥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공부 않고, 여기 그 강남에 보면 저희 그 학원 앞에 Keep Your Pork라고 있는데 거기 그 푸드코트거든요.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막 떡볶이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 보면 모닝글로리가 있는데 거기 공원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겠죠. 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슬금슬금 도감 안 가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책상 앞에 앉으면 2배의 불안감이 오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수빈이 어디 있죠?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편입학원보다 편입을 더 잘 아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 편입학원 중에서 김영 플러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으로 수강료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들 저희 막 이놈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놈 삐리리들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가능한 정말 많은 학생들 합격시켜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출석, 지각 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인성면접 특강 있고, 뭐 테스트노트라 그래서 모의고사라든가 각종 시험에서 합격률,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들 따로 뽑아서 학생들한테 신청한 학생들한테 배포하고 있고요. 교수님들한테 정말 학생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좋은 자료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교수님들 재계약이 걸려 있는 시즌이에요. 수강생 평가, 원장 평가, 본부장님 평가.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여러분들 꼭 좀 믿고 따라주시고, 자습시간 몰입, 정보량, 심리적 위안감 이거 다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슬럼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늘 슬럼프였다고 생각했던 그 학생도
학원에 있어서 그냥 슬럼프를 그냥 친구 삼아 쭉 갔던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생각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학원만 믿고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학원에 나와서 피곤해도 학원에서 그냥 졸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배치 상담은 굵게 짧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객관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저희 반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데일리 테스트 성적까지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학생들 예뻐해 주시고요, 지원해 주시고요, 믿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공평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치 상담에 대한 부분은 자제분들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에 충실한 수험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전국 최상위권반 다니는데 이 친구들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되게 좋은 100분위 모의고사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95, 96, 97, 98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더 넘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전국 1등 됐던 친구인데 저한테 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점을 주는데 지각을 한번 하게 되는 그 벌점이 얼마, 그래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반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벌점에 대한 부분을 줬고, 이제 지각하게 되면 그 반에서 탈락시킬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쟁하는 그 환경, 그다음에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학생은 되게 힘들다고 봐요. 사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쉽게 무너지는 수험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야 돼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체계화 시켰거나 혹은 그러지 못했거나 간에 어마어마한 수업량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서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결석이 없어야 되고 지각 없어야 되고요. 왜 나쁜 학생이 이렇게 많은지. 인생에서 정말 제일 건강할 때인데. 부모님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아파요. 이거는 정말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저는 사실 결석보다는 지각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각은 완전히 습관입니다. 이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근데 가르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리뷰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이 막 퍼붓고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따라오는 친구면 될 거고, 그걸 갖다가 내가 너무 버겁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절대 뒤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점씩 올리는 공부 목표를 삼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마지막인데 별도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배치 상담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실제로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대외비로 받는 대학들에서 공개하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는 대부분 이렇게 고공행진을 쭉 하잖아요. 고공행진을. 근데 비인기학과라고 쳐도 예를 들어서 사학과, 철학과, 국문과, 이게 요동을 치면서 갑니다.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친구도 있느냐, 로스쿨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사고를 풀어내는 능력, 글쓰기 능력을 배워야겠다고 달려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특정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합격 여부를 조정하시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그룹핑, 그러니까 상향, 소신, 하향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학생들, 여대를 많이 노리세요.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일단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이 하는 겁니다. 이화, 숙명, 성신, 서울, 동덕, 덕성 꼭 여기를 가시라는 게 아니라 붙어놓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하나 든든한 뒷받침이 있다는 건 대단해요. 특히 자기가 조금 이렇게 평소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쉽게 겁먹고 쉽게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공인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영어 준비하시는 것보다 편입영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다만 공인영어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지원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 편입, 그러니까 동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 기준으로 일반 편입 인문계를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토익 성적 기준으로 950점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기학과를 가시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신여대 경제학과가 토익 성적 965점 받았던 학생이 대기순번 85번 받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그 투명하게 시립대니까 편입학 전형 결과를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하시면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혹시 전공을 바꿔서 지원하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상황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공계는 전공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적대 전공하고 동일하게 지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전공을 좀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전공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어서 그런 거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요거는 정말 현실적인 건데, 만일 일단 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에 대한 부분들은 후순위로 미루시고 그냥 비인기학과라도 먼저 합격을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복수 전공을 택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수 전공 택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졸업 유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모든 부분들, 더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담임 선생님 통해서 1대1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바깥에 있는 그 서승철 부원장님한테 한 가지 꼭 공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항이 있는데, 학부모님들 그 학부모 간담회 후기 양식지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오늘 간담회 내용이 어땠다, 만족스러웠다, 내지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뒷면에 자제분 이름하고 그다음 연락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연락처 써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다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혹은 바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아직 최종 순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사회자가 별도로 공지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제분들 합격시킬 수 있도록 김영플러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